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입에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보면요. 올해 9월까지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3.42% 오른 161.4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10월이 문제가 됐죠. 이 잠정으로 실거래가 지수를 보니까 0.4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승세 제동이 걸리면서 이 단기간 내의 전고점이죠. 2021년 10월을 뚫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약세장을 두고 의견 자체가 좀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먼저 고점 회복 전에 쉬어가는 타이밍이다. 이러한 전망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경기 악화나 고금리로 지난해 말과 같은 이 폭락장이 재현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엇갈리면서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에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부동산 어디에 있을지 오늘 네트워크 시간 통해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토마토 집통 검색해 주시고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요. 실시간으로 방송도 볼 수가 있고요. 궁금한 점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성 INC의 고민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한성 INC 고민주 대표입니다. 제가 유익한 부동산 투자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투자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민주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현장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호선이 지나는 용두역과 1호선 제기동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고요. 내부 순환로가 가까이에 있어 차량으로의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또한 강남, 광화문 등 업무지로의 접근 또한 용이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자랑하는 용두동입니다. 동대문구에는 동부 청과시장, 청량리 수산시장, 양령시장 등 대규모의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관련 유통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거주 수요가 풍부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의 대형마트, 구청 등 인프라와 한양대, 고려대, 성신여대 등 학세권 또한 밀집돼 있어 대학가 수요까지 흡수 가능합니다. 여기에 용두공원, 청계천 등 녹지공간도 풍부해 도심 속 쾌적한 녹지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모던한 대리석으로 외관이 꾸며진 본 건물은 총 5층으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인데요.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고요. 보안에 신경 쓴 메인 현관과 CCTV, 엘리베이터 등 입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는 투룸 형태의 주택 내부인데요. 네모 반듯한 모양의 활용도 높은 거실에는 큼지막한 통책으로 채광과 환기에 신경 쓴 모습이고요. 널찍하게 조성된 방에는 붙박이 장부와 의류 관리기가 옵션으로 구비돼 있어 거주 만족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일자로 조성된 주방은 인덕션, 멀티 오븐으로 실용성을 높였고 상하부장 및 수전, 간접 조명 등 고급 자재를 이용해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모습입니다. 동대문구를 주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인근에 위치한 청량리 개발 때문이기도 한데요. 2030 서울 플랜의 7광역 중 한 곳이기도 한 청량리 일대는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량리역의 GTX 개발로 인해 기존의 교통시설을 포함한 광역철도망의 확대로 전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역세권 중심지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풍부한 배후 수요로 서울 핵심 입지로 자리매김 중인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동대문구 용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량리역 하면 다들 아실 텐데 그 일대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동대문구 용두동 주택,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개요 정보는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신설동역을 도보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이라고도 하죠. 해당 주택에 대한 전용 면적은 29.08, 그리고 실사용 면적은 36.049, 아까 화면에서 굉장히 시원한 구조로 빠진 걸 볼 수 있죠. 층수는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있고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제외한 그리고 그 2층에 있는 주택입니다.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로 나뉘어져 있고요. 특징은 아까 보셨듯이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의류 관련 기기 등 해서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 지어졌는데요. 23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 9,500만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건물 특징. 회색 톤의 묵직한 이제 건물 외관을 가지고 있고, 건물 외관에서 볼 때 창들이 굉장히 큼직하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한 모습이고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를 이렇게 빼서 주차 편의를 늘려놓은 거고요. 내부로 들어가 보면은요, 내부에 이제 신발장하고 이제 거실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창 크게 낸 게 굉장히 이색적으로 이제 환기와 채광을 굉장히 극대화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주방도 가보면은 이제 고급 수전과 고급 이제 수납장 등을 해서 일반적인 빌라 이상으로 고급화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화장실 내부도 사용하기 좋은 이제 구조로, 그리고 창도 두어서 환기도 굉장히 극대화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외부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 살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사진 보시니까 그 모습을 정확히 아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창들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나 있기 때문에 뭐 청소하기도 좋겠죠. 욕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창들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창이 나와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생활 환경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체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지금 신축으로 지어지는 곳이고 풀 옵션의 투룸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곳 신설동역 근처로 보시면 될 텐데요.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개발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까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를 또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용두동 다세대 주택인데요. 1, 2호선 우이 신설동 총
3개의 노선을 현지 그 용두동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도보로 약 5분 내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강남, 종로, 광화문 쪽 업무지구에 주요 업무지구에 굉장히 잘 갈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청량리 여기 보이시죠? 청량리는 미래가치로 인하면은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총 10개의 노선이 넘는 서울 북부의 굉장한 교통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일대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대중교통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되고 내부 순환로를 끼고 있어서 서울에서 이제 내부 순환로를 타고 이제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도 굉장히 편리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대 인프라들이 뭐 대형 병원, 백화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데요. 이제 청량리 뭐 일대에서 재래시장을 지금 많이 보여드렸지만은 그거 말고도 대형 병원이나 그리고 그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이 일대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고, 자 녹지 공간 이런 조건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용두 근린공원, 그 청계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보로 그리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계획이라는 게 건축물만 빽빽하게 들어선다고 해서 아름답거나 살기 좋은 거나 그런 도시가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청계천과 용두 근린공원에 가셔서 이제 녹지 환경을 즐기면서 그리고 인근의 최신식 인프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경희대 등 학군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요. 자, 성북이나 동대문 쪽 가면요, 유명한 학군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강남 쪽으로도 학군지가 있겠지만 전통적인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학군들은 이제 강북에 다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성대, 뭐 성신여대, 고려대, 카이스트, 뭐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가 이 일대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지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실수요자들이나 임차 수요가 이제 교육 관련 업종들 그리고 병원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실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 동네가 굉장히 저렴한 주택가를 형성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저렴한 주택 가격이 형성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급등하고 많은 사람들의 선호지가 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왜냐? 일대 청량리부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소득 수준이 높거나 이제 괜찮은 임차 수요들을 이제 용두동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형 호재 중에 하나인데요. 청량리를 제가 이 용두동 인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용두 청량리 재정비 촉진 지구입니다. 한 10년 전에 청량역을 이용해 보시고 아직 서울에 청량역을 오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청량역에 한번 다시 오셔서 동네 인프라를 보면요. 스카이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청량리역에 붙어 있는 롯데캐슬의 경우 65층까지 올라와 있고 그 하늘을 우러러봐야 건물 꼭대기가 보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하늘이 평범하게 보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서 굉장히 고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앞에 뭐 한양 수자인 아파트도 49층 높이로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도로 정비도 많이 되어 있고 그 일대에 있는 예전에 뭐 제조업이나 그냥 뭐 일반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지금은 이제 동네 뒤로 후퇴를 하고 최신식으로 그 서울에서 강북권에서 가장 많은 개발을 이뤄낸 게 청량리입니다. 가셔서 이제 청량리 일대에서 보시면은 이제 감회가 새로우실 거고요. 일대 뭐 전농구역, 전동 12구역, 전농 8구역, 9구역 그리고 용두 1구역 해서 재정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 오른쪽에 보면 쉽게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와 레미안 크레시티 이런 것들이 청량역에 붙어 있는 단지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들이 재개발돼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평형 기준으로 해서도 굉장히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일대 빌라촌들도 우리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이 지도 아래에 있는 용두동도 마찬가지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동 내부로 들어가 보면 어떤 내부적인 개발 압력이 있느냐를 보시면 용두동 내에 신동아 아파트가 있는데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연한이 30년이 넘어서 이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고요. 이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가 약 770세대 정도 되는데 3종 도시 그 지역이라서 용적률이 3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미 용적률을 다 써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또 추가 세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는 일대에
다가구, 다세대, 비아파트 블록들을 다 흡수를 해서 대로변까지 연결을 해서 큼직한 재건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용두동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추진 지역에 이제 포섭되는 지역 안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 추진 지역의 가장 핵심 압력은요. 왼쪽에 용두 5구역이라고 해서 이편한 세상이 최근에 입주를 했고, 아래쪽에 왕십리인데요.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이 된 센트라스 텐즈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파트 단지로 변신을 했는데 현재 여기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입지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외부적인 개발 압력이 많은 지역이고요. 동북선 경전철을 25년도에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GTX BC 라인이 청량리역에 들어오죠. 예, 이러한 이제 전철 이제 이슈들은 이제 경기도권 가면은 이 이슈들로만 하더라도 집값이 2배, 3배 오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용두동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흡수하는, 최소 3개 노선이 더 생기는 광역철도망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신설동, 제기동 그리고 청량리 바로 이 일대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다소 낙후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셨죠.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더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재개발 같은 키워드 재건축도 기다리고 있고요. 앞으로 뭐 스카이라인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스카이라인이 바뀐다. 이게 뭡니까? 더 높은 건물들이 계속 들어선다라는 거죠. 실제로 변화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 청량리역 일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용두동의 주택, 가장 궁금하신 건 역시 가격이 될 겁니다. 가격 전략 어떤지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가격은요. 자, 용두동 일대 뭐 투룸 신축 빌라 기준으로 하면 보통 5억이 다 넘습니다. 왜냐면은 미래 가치가 반영이 돼서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조합원이 되겠다라는 미래 가치가 반영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해당 다세대 주택은요. 앞자리가 3억대예요. 3억대 빌라 본 지 오래되셨죠. 이러한 핵심 지역에 3억 9,500만 원이 예상 매매가고요. 예상 임대가는 2억 2천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이 이러한 황금 입지에 1억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억 7,500만 원으로 투자가 예상이 됩니다. 네, 동대문구 용두동의 다세대를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을 살짝 옮겨서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보겠습니다. 용산 아주 뭐 서울의 중심 지역이죠. 원효로 2가의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개요 먼저 살펴주세요. 예, 원효로 2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의도에서 이제 원효로를 건너서 용산으로 진입을 하게 될 때 원효로 4가, 3가, 2가, 1가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도로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 중에 원효로 2가가 가면은 평지로 돼 있는 지역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원효로 2가의 위치는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에 인접해 있고요. 자, 면적은 분양 면적이 52.55제곱미터고 계약 면적이 35.19, 그리고 층수가 지상 1층에서부터 지상 16층까지 고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이렇게 3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특징은 에어컨, 세탁기 등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준공은 23년 12월이 준공 예정이고요. 예상 매매가는 7억 원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건물 특징도 같이 살펴주실까요? 예, 건물 특징은 이제 용산에 있는 원효로 대로변에 바로 인접해 있는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그 고층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1층은 이제 상가나 이렇게 들어오고 오른쪽에 붙은 이제 주차 빌딩이 이제 주차하는 시설이 붙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옆에 있는 지금 건물들이 굉장히 그 낮은 저층의 건물들 중에서 우뚝 솟은 외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좋아서 굉장한 임차 수요가 많은 그런 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갔을 때 방 2개, 거실, 주방, 화장실 3베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요즘 오피스텔답게 세련되고 멋지게 이렇게 설계해서 내부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층고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일반적인 층고가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주택이 뭐 2.3m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한 20cm는 더 높아 보이고요. 여기 내부에서 창을 봤을 때 여러분들 하늘이 보이죠. 자, 이런 것처럼 고층 건물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제 시티뷰, 도심이 보이고 또 다른 호수에서는 한강뷰도 보입니다. 그래서 뷰와 위치를 이제 사로잡은 이러한 내부 그 창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자형 주방을 통해서 이제 주방 활동의 이제 실효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냉장고, 뭐 인덕션, 광파 오븐 등 모든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굉장히 이쁘게 호텔식으로 꾸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신식 오피스텔은 이제 우리가 내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자란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걸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건축이 지금 잘 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특징을 살펴드렸습니다. 이 창이 좀 지나치게 시원시원하다 싶더니 층고 자체가 높게 설계가 되어 있대요. 이 점 꼭 기억하시고요. 주방으로 들어가셔도 디귿자형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 젊은 직장인분들의 취향 저격할 만한 그런 오피스텔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딱 봐도 멋짐이 드러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오피스텔 주변 환경을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입지 그리고 호재까지도 알아볼게요. 입지와 호재는 어떻습니까? 예, 입지와 호재는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루 말할 수 없는 1등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용산이잖아요. 그래서 교통 인프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효창공원 앞 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러나 뭐 조금 더 걸어서 남영역, 삼각지, 신용산, 용산, 마포까지도. 자, 이 일대가 지금 업무지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용산역, 신용산역 앞에 한강로에 가보면 이미 대기업들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만한 기업들이 입주를 해 있는 자, 이러한 이제 지역 인프라도로 괜찮지만은 자, 용산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위치에서 우리나라 3대 업무 도시가 있어요. 강남 업무 도시, 종로 업무 도시, 여의도 업무 도시. 자, 여기에 이제 삼각형을 세 점을 이어보면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 지금 이 원효로 일대 용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지 직주 근접이나 그러한 교통 인프라들은 퍼펙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중교통적인 것도 이용이 가능하고 오른쪽에 초록색 부분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용산 민족공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이제 센트럴 파크가 될 그 민족공원을 도보로 대중교통으로 뭐 마을버스로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요. 대형 병원, 한강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죠. 효창공원역 앞이잖아요. 그래서 효창공원이라는 녹지 공간도 이용할 수 있고 공덕상권, 대형 병원 옆에 밑에 여의도 성모병원이 있죠. 그리고 백화점, 뭐 여의도에 있는 뭐 더현대라든가 오른쪽에 용산 아이파크몰, 그리고 전자상가, 그 용산 가족공원, 한강공원, 한강 일대, 또 왼쪽으로 이제 마포로 더 넘어갈 수 있는 대형 병원, 한강 등 생활 인프라가 그냥 그대로 너무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시설들이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을 거고요. 용산, 강남 등 햅싱 업무지구에 접근이 용이하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광화문, 여의도, 강남 이 세 개를 그 선을 이었을 때 삼각형 안에 이 용산이 들어오고 우리 그 원효로 이가가 일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 공덕상권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나 실거주 수요가 굉장히 높고 용산은 아직까지도 서울에서 규제 지역으로 묶인 굉장히 최상급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택 가격도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용산 정비창 일대 개발 진행 중을 이거를 제가 빼놓을 수 없는데요. 국제 업무지구, 우리는 국제 업무지구를 이전에는 용산 정비창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용산 정비창이라고 부르질 않고 이미 미래에 완성될 국제 업무지구인데 지금 국제 업무지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이제 폐기물 처리나 나름 기반 시설을 공사하기 위한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 움직임은 용산역에서 용산 정비창을 내려다 보면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용산 정비창이 이제 국제기구, 대기업 본사 등 국제 업무 기능 및 비즈니스 지원이 가능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이제 그 업무지구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고층 빌딩의 높이가요 롯데타워보다 높습니다. 자, 그렇게 예정이 돼 있고요. 그 일대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이게 용산구만의 수건 사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 사업이 지금 원유로 2가 앞에 있는 용산 전비창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직접적인 호재로 하나 알 수 있는 게 용산 전자상가 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용산 전자상가가 자, 23년 6월 달에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죠. 전자상가가 지금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성행했던 전자상가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IT 업계의 이제 개발이 이제 많이 붐이 되고 모든 걸 이제 택배나 배달로 가능한 업무 이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전자상가 가보면 50% 이상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상가 중 일부는 지금 철거가 되고 대기업이 다시 새로운 높은 건물을 짓고 있죠. 그래서 전자상가가 원유로 2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전자상가가 이제 개발을 해서 국제 업무 지구와 연계해서 신산업 용도로 30% 이제 업무를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개벽하고 스카이라인 당연히 바뀌고요. 수많은 고급 인력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약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차 미래형 연구소 건립이 예정돼 있는데요. 가보면은 예전에 현대연구소가 지금 부셔져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6층 건물로 올라올 예정인데요.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는 미래 연구 인구들이 여기로 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연구하느냐? 예, 드론 택시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다닐 수 있는 자, 그게 원유로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GTX B 노선 용산역도 개통이 예정돼 있는 거고 지금은 제가 국가적으로 발표된 개발들만 말씀을 드렸지 지역 내에서 보면요. 원유로 1가 역세권 재개발하고 있죠. 원유로 2가 공공도심 복합 사업하고 있죠. 원유로 3가 신속통합 재개발하고 있죠. 원유로 4가 모아타운 선정됐죠. 그래서 원유로 1, 2, 3, 4가 전부 다 재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원유로 2가 이 국제 업무지구와 전자상가 개발에 있어서 최대 수혜를 입을 임차 수요가 많은 오피스텔, 대로변 오피스텔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원유로 2가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오피스텔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예상 매매가가 7억 원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꽤 높게 잡힌 것도 아닙니다. 지금 전세가나 뭐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4억으로 했고 실투자 금액 3억 원으로 자, 원으로 2가에 있는 이러한 풀옵션 뷰가 멋진 오피스텔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2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미나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핵심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고요. 6호선 마포구청역으로 오시면 될 텐데 예약 전에는 필수적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민주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3802번, 서울전화 2128-380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71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에리츠의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윤희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내발산도 여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마곡지구 바로 근방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여기는 이제 행정구역상은 내발산동이지만 역은 발산역이고요. 마곡과 붙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분양 면적은 111.47제곱미터에서 실사용 면적은 18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까지입니다. 여기 상당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택인데요. 방 4개, 화장실 3개, 거실이 2개고요. 주방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복층, 2층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 옵션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요. 주차 대수도 세대당 1대 이상으로 넉넉합니다. 준공은 올 10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요. 매매가는 9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한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주택이라고 할 만큼 고급스럽고 멋있는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외관도 아주 우수하지만 주택 내부의 모든 자재 하나하나가 범상치가 않고요. 디테일이 돋보이는 그런 주택이면서 특히 이제 매립형 테라스가 눈에 띄는 주택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가 복층 구조로 아래 위층이 모두 냉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고요. 위층 높이만 무려 1.8m로 1.8m이기 때문에 서서 다닐 수가 있죠. 또 전체 높이는 4.7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플렉스처럼 주택 두 채를 합한 것 같은 규모라고 한다면 가격은 9억대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주택 시세를 보면은 약 23평, 25평대가 10억대로 훌쩍 넘기 때문에 여기 50평대 이상 대형 주택임을 감안한다면 가늠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방 4개, 화장실 3개, 거실 2개, 주방, 식당 이렇게 연결이 되는 LDK 구조, 리빙 다이닝 키친이라고 하죠. 이렇게 감각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드레스룸이라든지 팬트리, 파우더룸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또 비데, 식기세척기, 오븐까지 옵션 사항도 고르게 갖춘 아주 인상적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신축의 아파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지요. 지금 방이 4개고 화장실이 3개, 거실 주방에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복층들을 보다 보면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곳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기는 2층의 층고도 1.8m,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2층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복층의 아파트를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주변의 환경, 입지 그리고 개발 호재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는 또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 이제 강서구 소재의 아파트죠. 강서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강서구는 면적도 넓고 또 인구수도 많은 곳입니다. 또한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20대 급여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서울시 자치구 경제지표 순위에서 2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급속도로 계속 성장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5호선 발산역 1분 초역세권 현장입니다. 발산역과 이렇게 가깝다는 것은 마곡 생활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곡 산업단지와 마주보고 있는 대로변의 가시성이 아주 좋은 현장이고요. 마곡은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60%나 되는 녹지 또 주거가 완성이 됐고 160개 업체의 대기업이 들어온 곳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자금이 유입되는 곳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정설처럼 이곳이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마곡이 신도시로 형성됨과 동시에 집가의 흐름이 이곳으로 구축이 되었고 이 도시 전체가 모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미래형 도시 지역이 바로 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이 마곡과 붙어있는 현장으로서 마곡 내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떤 아파트나 어떤 고급 빌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면서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주택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통을 한번 보면 5호선을 바로 앞에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또 한정거장 다음이 마곡나루역이죠. 그래서 9호선과 또 공항철도 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공항대로를 통해서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접근성 모두 좋고요. 가양대교, 월드컵대교까지 강북 접근성, 또 5호선, 9호선
9호선을 통해서 도심 강남 송파 지역을 비롯해서 뭐 영등포나 여의도 구로 쥐밸리 할 것 없이 서울 수도권 모두 교통 편의성이 좋아서 직주 근접의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에 이제 서울 이대병원이 있고요. 그 뒤로 LG 사이언스 파크가 쭉 펼쳐져 있습니다. 또 그 앞으로 NC백화점이 있고요. 또 마곡 내에 보면 유명 그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LG 아트센터가 이쪽으로 이전을 했죠. 국내 최대 아트센터입니다. 상당히 잘 돼 있는. 또 서울미술관, 또 이 주변 보시면은 뭐 카페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들이 화려하게 잘 펼쳐져 있는 이런 쇼핑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업무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죠. 또한 구도심의 재래시장이라든지 농수산물시장, 또 이마트, 이런 그 상업시설이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특목고를 비롯해서 초, 중고, 대학교까지 학군이 아주 좋아서 통학 환경도 아주 우수하고요. 마곡 내에 뭐 보타닉공원 같은 이 거대한 녹지시설도 있지만 뭐 우장산이라든지 서남물공원, 이런 그 여가 생활에 좋은 우수한 자연환경들이 주변에 아주 많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편의성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서 한번 살기 시작하면 이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 발전이 계속 되기 때문에 현장의 가치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개발 호재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이제 마곡 산업단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마곡 산업단지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개발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곡은 110만 평의 초대형 산업단지죠. 완벽한 자족 도시 기능을 갖춘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신개발지이기도 합니다. 뭐 주거를 비롯해서 우선은 대기업이 유치가 됐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아주 성공한 곳이기도 하죠. 앞으로는 글로벌 융복합 연구개발 기지로 진화하는 곳이 바로 마곡이고요. 미래형 첨단 도시로서 생활 곳곳에 IT 첨단 시설이 접목된 네트워크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호텔이라든지 컨벤션 센터를 비롯해서 전시 관광 등이 조성되는 이런 마이츠 시설과 함께 R&D 연구센터 등 또 의료 관광 벨트의 건설 사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모두 완공이 되면 마곡의 개발은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강속의 큰 개발이라고 볼 수 있는 CJ 공장 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장 바로 위쪽에 9호선 양천향교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곡에 인접한 알짜 부지죠. 삼성 코엑스의 2배 크기로 개발이 되는 것으로 화제가 된 현장이죠. 4조 사업입니다. 이 중공업지였던 이곳에 코엑스와 같은 상업, 업무, 문화 복합 오피스타운이 건설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에 아주 많은 프레임의 변화가 예상이 되는 개발이기도 합니다. 교통 개발을 좀 본다면은요, 뭐 서울 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과 대장 홍다선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홍대 입구역에서 부천 대장을 거쳐서 청라 국제도시로 연결하는 지하철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횡축 노선인 5호선과 9호선을 종축으로 연결해주기 때문에 강북과 도심이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지역과의 통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직주 근접성을 강화시키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한 서울 서부권의 교통 편의성을 강화를 시키는 호재가 되기 때문에 현장은 주거 환경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9억 2,7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주택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을 감안해서 많이 낮게 책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전세도 꽤 높은데요. 전세는 8억 원이고요. 전세를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2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접근할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 18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2억 후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아파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죠. 자,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 가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이죠.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드리는 화양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7호선이 지나는 어린이대공원역으로 도보 5분 이내로 이용 가능합니다. 본 오피스텔이 위치한 광진구는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을 자랑하는데요. 강남권과 잠실권을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고 서울 도심을 2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직주 근접에 입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특징도 살펴볼까요? 아이보리톤의 깔끔한 외관이 돋보이는 본 오피스텔은 주차장과 CCTV 등이 설치돼 있어 입주민 편리성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통창이 있어 시원한 개방감을 줍니다. 내부 공간으로 들어가 보면 높은 층고와 탁 트인 거실이 반겨줍니다. 동선과 편의성을 고려한 디귿자형 주방은 넉넉한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풀옵션을 자랑합니다. 화양동 오피스텔의 매력 포인트, 바로 복층 공간인데요. 층고가 높고 공간이 넓어 다양한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진구 지역 발전의 가장 큰 핵심 축인 V역 일대 KT부지 첨단 업무 복합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약 23,600평 부지에 광진구 신청사를 비롯해 주거, 업무, 문화 등 대규모 복합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본 사업과 함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광진구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중심지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하는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역 그 근처로 갈 텐데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부터 봅니다. 개요 정보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이번 현장은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에서 도보 5분에서 6분 정도 걸리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4평, 15평 정도 보시면 되고요. 1층에서 9층까지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1.5룸으로 된 일반 복층과 더블 복층으로 각각 나누어진 그런 혼합된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풀 옵션이 모두 제공이 되고 있고 준공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매매가는 3억 9천만 원이고요. 건물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선은 여기는 옵션 사항이 아주 돋보이는 많이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또 김치 냉장고, 또 식기세척기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어서 웬만한 큰 가전제품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는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실사용 면적도 15평대에서 30평까지 일반 복층과 상층부가 양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더블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널찍널찍한 오피스텔이 되겠고요. 우선은 외관의 모습도 아주 깔끔하지만 내외관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세련미가 넘치는 주택이고요. 주차 시설도 넉넉하고 말씀드린 대로 옵션 시설도 훌륭하지만 자재도 모두 부엌이라든지 거실, 바닥 타일, 조명을 할 것 없이 매우 차별화된 그런 자재들을 썼기 때문에 훌륭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우선 집이 크기 때문에 부엌이 넓어서 사용이 편하고 거실과 방이 잘 분리되어 있어서 주거 편의성이 훌륭한 주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면적과 주택 타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거의 3룸으로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쉐어하우스로도 쓸 수가 있고 직장인이라든지 가족 세대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축의 오피스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뭐 잘 되어 있다고 하고 내부 들어가 보셨죠? 이 사진을 보셨습니다. 더블 복층의 구조 널찍하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옵션들 빠짐없이 정말 다 채워져 있는 곳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건물 특징까지 봤는데 그러면 주변 환경 어떨까요? 입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네. 우선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가깝게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입지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2호선, 7호선 건대역도 10분 이내로 초역세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호노선 2개를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곳이고요. 강남 출퇴근이라든지 도심 접근성, 또 북부 지역 이동이 좋고 또 주변에 동서울 터미널도 인접해 있죠. 그래서 강변북로도 바로 탈 수가 있지만 아래쪽으로 영동대교, 청담대교를 통해서 강남 중심 진입이 아주 빠른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담대교는 동부간선도로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로 이어지는 도로라 어떤 판교라든지 분당 경기권 진입도 아주 수월하죠. 전체적으로 도로나 지하철, 버스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손꼽히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역 접근성도 이렇게 좋지만 이 대로변인 동일로가 현장에서 바로 1분 거리에 있는데요. 이 대로변 접근성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많이 변화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로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현장의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화양동이지만 성수동과 바로 붙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 성수동의 수요도 아주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또 어린이 대공원이 바로 오른쪽 옆에 있죠. 그래서 또 뚝섬 한강공원까지 녹지 환경이 받쳐주고 있고 또 생활 편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쾌적함과 동시에 도로 혼잡도가 심하지 않아서 교통 용이성, 업무 접근성 모두 좋은 입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군도 굉장히 좋은데요. 선화역으로 비롯해서 초중고와 또 건대, 세종대가 주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공원을 사이에 두고 두 대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상권이 활성화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상권이 바로 건대 상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5대 상권이면서 서울 동부의 대표 번화가이기도 하죠. 또한 붙어 있는 이제 성수 IT밸리 같은 경우에는 뭐 2,500개 기업과 배우 수요만 해도 10만 명을 보고 있어서 이 업무 인구가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1, 2세대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으로서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은 데 비해서는 이 소형 주택이 공급이 현재는 많이 희소하기 때문에 월세 비율이 높고 또 소형 주택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강남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입지이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신축 소형이 귀하고 유일한 더블 복층이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 어떤 쾌적한 주거 생활이 가능한 역세권의 임차 경쟁력이 우수한 주택이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개발 방향을 좀 보면은요, 현장 앞에 붙어 있는 이제 대로변이죠. 동일로 지구입니다. 이 동일로 지구의 개발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동일로 지구는 영동대교 북단에서부터 화양 사거리를 잇게 되는 그 광진구를 대표하는 입지인데요. 이 주변이 3종 그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저층 건물이 많았는데요. 이 동일로와 맞닿아서 성수 IT 지구를 연계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지와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시키고 산업 특화 중심지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낮은 건물들이 앞으로는 초고층의 빌딩으로 이렇게 T자형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1인 가구 비율이 많은 특성을 살려서 청년 중심 업무 상업의 거점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수 정비 전략구역을 둘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는 앞으로 명품 주거 지역으로 탄생하는 곳으로서 이 지역이 개발이 함과 동시에 현장 주변 역시 많은 주거 환경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구의자양 촉진지구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KT 부지죠. 광진구청 통합청사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동으로 이사간 동부지검과 지법 또 KT 부지 이곳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곳인데요. 광진구청 통합청사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요. 업무시설이라든지 또 호텔, 공동주택들이 이곳에 다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재개발과 동서울 터미널이 동시에 개발이 되면서 강남을 마주보는 최상의 입지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광진구의 그 많은 그 수요층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서울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들 수가 있는데요. 뭐 아주 오래된 36년 된 오래된 시설이죠. 이 동서울 터미널은 40층 높이의 첨단 터미널 시설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터미널 기능은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상부층에는 업무 쇼핑 뭐 호텔과 같은 판매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 체증의 문제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정비, 재개발 이런 든든한 키워드들과 함께 가는 곳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네. 1.5룸 복층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는 3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를 활용하실 경우에는 투자 금액은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로 접근하실 경우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150만 원까지 나오고요. 대출을 약 60-70% 활용을 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화양동의 오피스텔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윤희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저희 마무리 지을 텐데요.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해 주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얻어갈 수도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tv.집통.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